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18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차장님 어디 가셨죠? 사무차장님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가셨습니다. 무슨 전체 회의인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고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나오는 회의라고 해요. 오, 되게 큰 회의네요. 네.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이봉우 팀장님의 활약을 갑자기? 방송통신위원회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이 좀 잘 봤는데 거기서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아, 그렇게. 네, 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또 엮네. 네, 억지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엮는 겁니다. 네. 어제 잘 보셨어요? 본인이 나온 거? 아, 저는 네. 제가 나온 거 유튜브로 봤죠. 어땠습니까? 글쎄요, 일단 많이 잘렸고요. 예. 녹화를 몇 시간 하셨어요? 녹화를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제가 녹화했을 때 한 3시간 반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정준희 교수님이 워낙 말씀을 잘하세요. 거의 정리도 다 잘하시고, 하시던데. 예.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데 이번 방송에서 저나 그 다른 게스트였던 언론인권센터의 정미정 위원이나 그분도 그렇게 큰 세트장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게스트 두 분은 말이 많이 잘린 것 같고 정준희 교수 위주로 나갔죠. 나가지 않은 것 중에 이건 좀 아쉽다. 내가 한 말. 아니면 그 스튜디오에서 이건 좀 안 잘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많이 잘라줘서 더 고맙다고 생각해요. 아, 왜요? 왜냐면 그게 또 대본대로 안 해요. 당연하죠. 네, 대본 열심히 공부해 갔는데 대본대로 안 하니까 말이 좀 꼬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정정할 거라든지 본인 말 정정할 거는 제가 미리미리 다 정정해서 거기 말씀드려서 다 잘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착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2013년도에 TV조선 채널A가 북한군 개입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대놓고 방송했던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 되게 웃긴 게 당시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거기 있었던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증언을 방송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웃기죠 그게. 근데 그 김명국이라는 분이에요. 김명국 씨. 물론 TV조선은 또 다른 분입니다. 네. 임천용 씨라고. 아무튼 그 김명국 씨라는 그분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뿐이지 그 누구도 5.18 당시에 거기 있었다 또는 북한군이다 하니 확인된 적이 없어요. 거기 그렇죠. 있는 북한군이라는 채널A도 당연히 확인한 적 없죠.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말하려다가 그분이 탈북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탈북자는 맞거든. 탈북자는 맞는데 너무 북한군인 흥분해가지고 거는 모른다. 제가 긴장해. 내가 아는 게 나와가지고 그 방송 내가 아니까 그거 가지고 보고서 몇 번 썼는데 나 아는 게 나와서 신나가지고 그분이 탈북자인 걸 아무도 몰라요 이랬다가 알았죠. 탈북자인데 말하는 순간 알았어요. 끝나고 얘기해야겠다. 잘라주세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우리 진솔 씨나 다른 분들도 나중에 이제 그런 방송에 나가게 되시겠지만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2를 제가 가보고 느낀 것은 프로그램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제가 방송에 많이 나가봐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도 몇 개 안 해봤어요. 네. 끽해봐야 라디오 인터뷰 몇 개 해본 게 단데 굉장히 팀 분위기가 좋습니다. 물론 제가 하루 가서 보고 이렇게 단언하면은 그 팀에서는 저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장을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굉장히 팀 분위기가 좋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고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돌아가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그 방송이 그날그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작가나 감독님이나 거기 기자분들이나 굉장히 관심이 많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같은 것도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내용 준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게스트가 준비를 별로 안 해도 돼요. 물론 저는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특히 민원연 보고서도 굉장히 열심히 반영을 좀 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래프를 몇 번이나 나왔어. 네네. 그 그래프를 민원연이 한 걸 또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그래프 중에서 재밌는 걸 골라가지고 자기네 CG로 또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프로그램은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중앙일보가 그거 폐지해야 된다고 보도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지난주 제가 녹화하는 날이었어요. 재밌게도. 어떻게 알고? 그래서 라이브에서 정준희 교수가 막 그렇죠.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근데 화가 날 만한 기사였고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네. 더 재밌는 얘기는 활동가들한테만 하겠습니다. 네. 비공식적인 얘기. 아유, 네. 네. 미디어 스크랩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정일 PD께서 주시면서 제가 저리통 나간 거랑 엮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무조건 엮으려고 어떻게든. 네. TV조선이 17일자 저녁 종합뉴스죠. 이날은 저녁 종합뉴스가 7시에 하기 때문에 뉴스 7인데 주말이라서 뉴스야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진소 씨가 뉴스야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뉴스야라는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진소 씨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맨날 보시는 분이니까. 이거 JTBC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거를 많이 벤치마킹했다 좋게 말해서 네, 그런 코너고요. 네. 네, 그 기자가 한 명 나와요? 한 명 네 나와서 그렇습니다. 앵커랑. 네, 되게 비슷하죠. 뭐 근데 뉴스 최근에 보면은 JTBC 뉴스룸이 만들어 놓은 거를 네. 거의 다 따라하는 트렌드를 많이 분위기더라고요. 따라가죠. 네. 예. 이 코너에서 TV조선이 유시민 이사장이 KBS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내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 방송에 출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뉴스야라는 코너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단독을 달아 보도할 만도 한데. 그러게요. 예, 진솔 씨가 얘기를 해줬지만은 이게 비하인드 뉴스처럼 뉴스 중에서 그 하나의 기사로 처리하기 좀 애매한 것들, 어려운 것들. 재밌고 짧고 짧은데 재밌고 그냥 좀 웃어 넘길 만한 뉴스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코너거든요. 그런 코너에서 이렇게 엄청난 소식을 네. 5천만 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출연료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죠. 네. 어떤 겁니까?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사냐 하면요. 일단 예. 공영방송 KBS였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에게 취재를 했는데 유 이사장이 KBS와 그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방송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 번 출연할 때 받는 이 출연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련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로 이렇게 패키지 방식으로 출연하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아까 제목에 지금 보면 수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액수가 이게 정확히 취재가 된 겁니까? 예, 취재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액수를 공개하기는 조금 무슨 사정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넘습니까? 그건 넘습니다. 야, 그럼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뭐야? 되게 재밌는 너무 신기하다. 뭐야 이게? 아니 제목에 수천만 원이라고 했을 뿐인데 5천만 원이 넘나요라고 앵커가 묻는 이건 와 이게 무슨 너무 신기하다. 와, 그 소스는 어쨌든 KBS 관계자군요. 와 알겠습니다. 신기하다. 뭐 어쩌겠습니까? 수준이 이런데. 뭐. 궁예인 거죠. 네. 예, 그래서 KBS가 곧바로 보도 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출연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봉구 팀장께서 저널리즘 토크쇼 J 네. 출연하셨잖아요. 네, 출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얼마에 계약도 아니지만 계약도 아닙니다 이거. 왜냐면 한 번 출연하는 거니까 전 다시 나갈 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 보통 방송 시스템이 게스트로 이렇게 나가면 출연을 하고 그 방송국에서 그냥 내규가 있어요. 요 정도면 맞습니다. 뭐 S급, A급 뭐 이렇게 급을 나눠가지고 한 번 출연할 때 얼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어요. 네. TV조선은 그런 게 있을걸요 아마. 네. 왜냐면 방송국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보통은 단발성 출연자는 출연료가 지급될 때까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보통 출연을 제의를 받고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걸 조율하고 그냥 오케이 하면 나가서 녹화하고 끝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TV조선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은 아마 자사의 관행, 다회차나 정기 출연자, 고정 출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한꺼번에 계약을 하거든요. 길면 1년 단위로도 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TV조선 채널A, MBN은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 프로그램들의 출연자들이 뭐 진솔 씨도 잘 아시겠지만은 나오는 사람이 맨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간별로 계약을 맺어요, 아예.
예. 맞아요. 예. 아. 그래서 사전 계약을 맺고 그런 경우에는 출연료가 미리 오가겠죠. 제가 알기로는 예. YTN도 그렇게 한다고. 예, YTN도 그렇게 예. 합니다. 다 사전 계약을 맺어서 일종의 계약직처럼 하죠. 아마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소스가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TV조선이 소스를 공개해줬으면 좋겠고 안 하겠지만 선거 방송이라 하면은 뭐 길어봐야 한 달 정도 방송할 텐데 예. 한 달도 안 할걸요? 네, KBS가 모르죠. 총선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뭔지 너무 보도 내용이 부실해. 뭔지 얘기도 안 해주고 5천만 원만 보도해버리면 시청자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KBS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예, TV조선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재밌는 사례네요. 예. 그 어떻게 이렇게 남의 출연료를 가지고 또 뉴스를 만드냐? 나 그것도 참 웃겨. 단독. 이게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이게 김재동 씨가 그렇죠. 그 오늘 밤 김재동 할 때도 얼마를 똑같은 받는다. 얘기를 하고 네. 또 김재동 씨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강의 나갈 때도 뭐 1,000만 원이네 몇백만 원이니 막 고소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해도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어떡하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반시장주의자냐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그치. 예, 그래가지고 한번 보수 언론이 역풍을 맞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네. 웃기긴 하네요. 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미디어 스크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준비한 박진솔 활동가가 준비한 내용을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뉴스와 신문 보도를 합쳐서 가져오셨죠. 한 이슈에 대해서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배 꼬였네 들쑥날쑥해. 네. 아 이병호 팀장님은 이런 거 이런 순간 스땡땡바 네. 네, 스땡땡바 뭐 스크류바가 얘기해도 됩니다. 아, 얘기해도 저희는 됩니까? 네. 뭐 PPL도 아니고 뭐 저희는 방송도 아니고 뭐. PPL을 기다리긴 합니다. 네, 뭐가 이렇게 베베 꼬였다는 걸까요? 아, 근데 진짜 옛날 노래다. 그거. 왜요? 생각해보니까. 스크류바 지금도 광고할 때 이 노래 안 트나요? 아 그래요? 지금도 요새 광고를 잘 광고는 안 하는데 이거 저기 젊은이들도 많이 알 거예요. 네, 아, 더 그래요? 워낙 유명해서. 진솔 씨도 젊은인데. 네. 저는 어중간한 이로 합시다. 젊은이의 기준을 우리가 잘 몰라서. 네. 네. 뭐가 들쑥날쑥 꼬였다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가 꼬였다는 겁니까? 이 유사한 사안을 두고도 이 언론 보도 태도가 되게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해봤는데요. 네. 지난 11월 8일에 검찰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서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게 지난 9월 16일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단체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고발한 지 딱 54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하나의 사안이 있었는데요. 김성태 한국당 의원 자녀의 KT 채용비리 재판,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의원 딸이 아버지에게 KT 공채 준비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KT의 서유열 전 사장에 따르면요. 지난 2011년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건네받았다. 이 전 사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죠. 네. 네. 아, 이게 굉장히 사실 다 오래된 이슈들이에요. 네.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의혹도 그렇고 특히 김성태 의원 채용비리, 자녀 채용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과정에서 KT 쪽의 임원들의 증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거의 네. 어려운 김성태 의원 측이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재밌는 점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부정 입학 의혹을 고발된 지 2달이 넘어서 2달이 네. 넘었죠? 2달이 거의 다 됐네요. 네. 2달 만에 이제 고발인 조사면은 이제 수사를 막 시작한다는 것인데 고발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안진걸 어, 민생경제연구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검찰이 좀 사건마다 사람마다 잣대가 다른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람마다가 아니고 약간 네. 이거 무슨 진영마다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얘기가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한 달이 안 돼서 네. 그 강제 수사한다면서 압수수색 네. 들어갔었고 엄청났죠. 네.
TV조선 우리 시민단체가 TV조선의 자본금 그 편법 충당 의혹, 그 수원대 의혹 네. 그거 고발했을 때도 한 달이 지나서 겨우겨우 고발인 조사했었고. 그래서 속도가 너무 다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바로 그냥 3일 만에 관련자 조사한 대로 들어갔어요. 예. 아무튼 재밌는 현상들인데. 그래서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를 말씀해 주실 텐데 이걸 보도를 하긴 했나요, 언론사들이? 네, 되게 뜸하게 하긴 했군요. 네, 네.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신문 지면은 11월 9일 보도, 이튿날 보도를 살펴봤고요. 방송사 전역 뉴스는 당일 11월 8일 보도량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의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은 서울경제, 한국경제에서만 딱 한 건씩 보도를 했고요. 김성태 의원 자녀의 KT 채용 비리 재판은 한국일보에서만 한 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사안이 터졌을 그날은 거의 보도를 안 했다 봐야겠네요. 두 사안에 네. 대해서 모두 보도를 안 한 곳은 5대1간지.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왜 보도를 안 했을까? 근데 신기하네. 한겨레는 김성태 의원 단독 한 기사를 낸 곳인데. 근데 왜 그날 당일엔 정말 하나도 네. 네. 그러니까 한겨레는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보도 내용이 겹칠 수가 있어요. 이미 했던 걸 수 있어.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어쨌든 간에 네. 신문 쪽에서는 이거 보도가 너무 없었다. 방송은 어떻습니까? 네, 방송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모두 보도한 곳은 KBS, MBC, JTBC, YTN이었습니다. SBS의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관해서만 단신으로 보도를 했고요. 네. 채널 A와 MBN은 김성태 의원 자녀의 채용 비리 재판에 관해서만 한 것씩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TV조선은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모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방송사들이 그래도 좀 했네요. 네. 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TV조선은 TV조선만 방송사 중에서 네.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 두 가지 다. 음. 그렇다면은 뭐 사실 이게 당일 하루고 또 사안마다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언론사들 재량의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또 이게 하루잖아요 지금. 네. 그렇다면 진솔 씨가 이 보도량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부터 보면요. 딸의 동양대 표창장 혹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보도가 되게 잇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아니, 무분별한 의혹 제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언론들이 사회 고위층 자녀들의 입시나 채용의 공정성 문제다. 이런 잣대를 내세우면서 보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론들의 이런 주장에 따른다면 나경원 의원 관련된 의혹이나 김성태 의원 재판에 관해서도 당연히 보도가 있었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는데 5대1간지와 TV조선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왜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네. 이 조국 전 장관 자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보도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네. 이런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이랑 사안 자체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청문회 대상자였고 그런데 사실 나경원 의원 문제랑 김성태 의원 문제도 청문회만 없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네. 이슈예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무도 보도를 안 해.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의혹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오랜 기간 아무도 보도를 안 해요. 이 김성태 의원 자녀 비리 의혹 같은 경우에 이게 벌써 올해 상반기쯤에 나왔을 텐데 네. 그때부터 나왔는데 잘 보도를 안 했고 나경원 의원이 이거 몇 년 됐어요. 뉴스타파가 처음 보도한 게 네.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냐 이게. 네. 언론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고위공직자 또는 아무튼 고위급 지도급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니까 보도해야 된다는 그 어떤 명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청문회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오래된 이슈를 그동안 보도 안 하고 새로운 그 이슈가 터졌는데도 보도를 안 한다. 네. 네, 재밌는 일이죠. 네. 그러면은 신문 보도부터 좀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네. 신문 보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경제 그리고 한국경제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보도를 하긴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그 어떤 가치 판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먼저 서울경제 나경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고발인 조사에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검찰의 뒤늦은 수사 개시를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지난 9월 16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후 54일 만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한 기자 판단은 없긴 했지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주장과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후 54일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검찰이 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점을 간접적으로 짚어준 것이고요. 한국경제 나경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검찰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서는
검찰이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가 지난 9월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이후 54일 만이다라는 사실만 전했을 뿐입니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김성태 의원 자녀의 KT 채용비리 재판 소식을 유일하게 전했던 한국일보는 김성태 딸 내 힘으로 취업 법정 호소에서 그간 법정에서 나왔던 KT 고위직 임원들의 증언을 반박하는 김성태 의원 딸의 법정 증언만 전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박진만 기자가 보도하셨는데 우리 민원연 출신이신데 이 방송분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반갑네. 네. 아무튼간에 너무 보도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보도들만으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독자들로서는 이 보도들만 봐도 좀 반가운 느낌이 있죠. 그러네요. 예. 이 생각보다 서울경제는 서울경제, 한국경제가 이게 다른 데가 너무 보도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충실해 보이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를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김성태 의원 딸의 그 법정 호소만 보도했다면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나왔던 KT 임원들의 증언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네. 채용 비리를 증명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증언에. 네. 그런 어떤 차이점, 온도차까지 좀 전달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방송 보도는 어떻습니까? 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고발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은 TV조선, 채널A, MBN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한 지상파 3사와 JTBC, YTN도 조국 전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의혹을 조사하는 이 검찰의 태도 차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SBS 먼저 보면요. 나경원 자녀 부정 입학 의혹 54일 만에 첫 조사에서는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런 사실만 전했고요. JTBC 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KBS, MBC, YTN은 늑장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확실히 차이점이 있군요. 이 예. 방송사들은. KBS 고발 54일 만에 자녀 의혹 수사 착수에서 보면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지 54일 만에 조사를 실시한 건데 늑장 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고요. MBC 고발 54일 만에 나경원 자녀 입시 특혜 수사 시동에서는 나 원내대표는 아들과 딸 모두 입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달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가 시작돼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하면서도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속도가 늦은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검찰의 반박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YTN은 나경원 자녀 부정 입학 첫 고발인 조사라는 단신에서 고발 단체들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이 사건에 대해선 첫 고발 54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는 고발단체들의 지적을 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발언도 직접 들려줬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지금 54일 동안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이제서야 연락했는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너무나 초과인 수사를 하고 광결인 수사를 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모두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증거인멸 그동안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 엄벌해야 될 사유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구속 엄벌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요. 이 앵커가 전하는 단신이긴 했지만 시민단체 목소리를 꽤 길게 담아준 거는 바람직한 보도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YTN이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안진걸 소장의 이 긴 발언을 실어줬다. 네. 네, 사실 이런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언론사가. 그렇죠. 네, 이런 발언을 실어야 된다. 네.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단신은 늘 수가 없는 건데 네. 예, 의지를 가지고 했네요, YTN은. 그리고 뭐 KBS에서 이화진 기자가 또 나경원 아들 관련해서 특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이 유명한 분이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고발 당하지 않았나? 뭐 당했나?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KBS 열심히 하고 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 5개월 전 같은 제목의 연구를 미국의 한 고등학교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입상합니다. 문제는 해당 연구가 IRB, 즉 의학연구심의윤리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과학경진대회 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IRB 등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연구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진대회 주최 측은 KBS의 이메일 문의에 대해서도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연구 발표 이듬해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KBS는 나 원내대표에게 해당 연구 발표와 입상 경력이 대학 입시에 제출됐는지를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김 씨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좋으네요. KBS, MBC, YTN 최근에 여론이 조금 좋아진 방송사들 네. 위주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자, 김성태 의원 재판과 관련된 보도는 잘 없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네, 김성태 의원 자녀의 KT 채용비리 재판 소식은 SBS와 TV조선은 보도하지 않았고요. 이에 이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들도 대부분 김성태 의원 자녀가 법정에서 아버지인 김성태 의원에게 KT 공채 준비 사실을 알린 적이 없고 자기 힘으로 KT에 취업했다라고 증언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딸의 증언은 당사자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도했나요? 네, YTN 김성태 딸 증인 출석, 아버지 개입 없었다. 라는 기사에서는요.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 딸의 진술과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의 증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판에서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김 의원은 이번 증인들 진술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라면서 앞으로 법적 공방이 더 치열해지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KBS와 JTBC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KBS 김성태 딸 출석 채용 얘기 안 했다에서는 김성태 의원 자녀의 법정 증언을 전한 뒤에 곧바로 하지만 김 씨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딸은 하지만 김 씨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 분야가 뒤늦게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채용 담당자들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서 김 씨에게 채용과 관련한 안내를 따로 했는데 김 씨가 당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보아 부정 채용 지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자녀의 증언에 맹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준 것이고요. 그렇죠. JTBC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김성태 의원 딸 증인 출석 아버지는 모르는 일이란 보도에서 김성태 의원 자녀의 증언을 전하면서 이 김성태 의원 딸이 경영관리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마케팅직으로 합격된 것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 분야를 정리하고 추궁했습니다. 또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이 없다가 본인이 채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들어 이력서를 성의 없이 작성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역시 김성태 의원 딸의 발언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아, 이런 거는 허점을 잘 지적하는데. 네, 아무튼 KBS, JTBC는 조금 더 파고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당사자 피고 측의 이제 주장이니까 네. 이게 완전 일방이잖아요. 이해관계에 네. 있어서 일방의 증언이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정당성을 한번 파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TV조선은 이 두 사안을 아예 보도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러면은 TV조선 도대체 뭘 보도한 거예요? TV조선은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가지 의혹을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날 이 톱보도 선정도 좀 다른 언론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일단 이튿날 신문 일면 보도 그리고 당일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의 톱보도는 이제 모두 그 11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되게 방송사들이나 신문사들이 모두 일면 보도, 톱보도로 전했는데요. KBS의 경우에도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전한 톱보도를 제외한다면 이게 역시 톱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틀어서 TV조선만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 관련 뉴스를 톱보도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이 그렇다면 이날 톱보도로 주요 뉴스로 전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북한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정부가 어제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남아있던 북한 주민 2명을 서둘러 북송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타고 온 배까지 북한으로 인계해버렸습니다. 비록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체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내치는 것이 잘한 일인지. 살인을 저지르고 남아있던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정부 결정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이런 내용의 보도를 톱보도를 포함해서 3건이나 내놨고요.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 우려 섞인 보도도 2건을 내놨습니다.
이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에 대해서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들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이 북송 이유를 확실하게 밝혔는데도 이 정부의 북송 결정이 석연치 않다라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이날 그 TV조선의 팩트체크 코너죠. 따져보니 북주민 강제 추방 정부의 기준은 에서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들이 죽더라도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했다면서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현실과 경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하긴 전했네요. 네, 그런데 신동욱 앵커가 여기에 대해서 예, 남북 관계에 따라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자꾸 쉬쉬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동욱 앵커가 이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요. 강동원 기자가 녹취 인용한 고유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발언에 따르면 월북과 탈북에 대해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때그때 시대 분위기나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한 선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남북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으면 협정에 근거해서 상호 간에 처리를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가 명확히 법률로 이렇게 정리될 수 없고 남북 합의에 따라서 이게 정리되는 부분이라 관례를 이제 이번에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신동욱 앵커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TV조선의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이 TV조선의 오락가락한다라는 발언과 고유한 교수의 이 발언이 좀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맞지 그랬는지 몰라도 자사 홈페이지에서 딱 이 코너에서 이 부분만 딱 삭제를 해놨습니다. 지금. 네. 진짜 이거 보도가 자기네들이 봐도 너무 앵커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앵커 말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한 교수님의 말을 잘라버렸구나.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편집한 티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거 좀 부자연스럽다라고 싶어서 보니까 이랬고요. 뭐 부끄러운 줄은 아는가 보네. 그러니까 기사가 너무 이상한 거죠. 보니까 자기네가 봐도 너무 딴 얘기를 하니까 인터뷰 해온 거. 자기네 수준 문제거든. 교수님은 지금 남북 관계가 법률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돈을 돌려보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신동현 계속 이상하다고 말을 하니까 그 인터뷰를 보고도 그리고 TV조선은 이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능력 이것도 사실 근거가 대단히 부족했는데 이거를 2건이나 보도하면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참 재밌네요. 이거 마지막에 재밌는 게 있었네. 이걸 앞에서 했어야 돼. 이거 재밌네. 이걸 지워버렸어. 물론 그 방송사들이 특히 종편 3사가 홈페이지에 있는 다시 보기의 편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방송사보다 훨씬 많이 해요. 많이 지워요. 아예 그냥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날아가는 리포트도 굉장히 많고 안 올라오는 것도 있어 심지어. 근데 요거는 또 우리 교수님 발언만 삭제한 게 또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김성태 의원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그리고 나경원 대표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요? 대표요? 헷갈렸겠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이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신문 방송의 보도가 어떻게 다른지 보도를 얼마 안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미련곰탱님께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 방송은 연예의 맛 프로그램을 몰랐는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저질 방송이군요. 인기 프로그램이었다는 미스트롯도 제가 보기엔 저질 방송이었는데 미스트롯도 맞습니다. 방송 되기 전부터 비판이 많았죠. TV조선은 예능도 쓰레기. 이거 읽어도 되는 거죠? 네. 시사대담도 쓰레기, 온통 쓰레기. 금요일 토요일 방송은 PD수첩 PD님의 뚝심을 느꼈다. 정말 열심히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PD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괜찮았습니다. 네. 우리 회원입니다. 오랜 회원이에요, 심지어. 미련검증님께서 이제 이런 건 넘어갈게요. 자, 지우애비님,
넘어가겠습니다. 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일 제가 나온 것으로 올려주셨어요. 네, 캡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우에브님께서는 매번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을 오늘 처음 배웠네요. 이봉우 팀장님 잘생기셨네. 감사합니다. 종종 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이때 녹화날 라이브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갔는데 라이브 캡처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진짜 눈앞에서 댓글이 막 올라가요. 네. 실시간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올라오죠. 계속. 제가 정말 중간에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게 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냥 그 댓글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놈 참 똘똘한 애라. 정말 그때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져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희맘님 그 아래 나오셨네요. 너무 반갑. 김원경 씨님 나오셨죠. 네, 설리 씨 방송에 있어서 SBS가 최근에 그 설리 씨 이번 방송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 언론 개혁으로 좀 그 이슈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당장 다 이번 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또 언론 개혁 쪽이에요. 그래서 유사 언론, 사이비 언론 쪽을 막 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취지가 좋았습니다. 다음 거 읽어주시죠. 네, 노란색 메모지님 혹시 도라지 절편 도착했나요? 민원연 활동가분들 건강 챙기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도착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도착을 했고 저희가 다 먹어봤습니다. 박진솔 활동가 아직 안 먹어봤죠? 네. 나도 뭐 안 먹어봤는데. 드셔보세요. 지금 우리 저 유민지 팀장님 자리 옆자리에 있는데 저랑 조선희 활동가랑 뭐 몇몇 활동가들 처장님 포함해서 먹어봤는데 대단히 맛있습니다. 이게 도라지라 그러니까 도라지 맛 날 것 같죠? 도라지 맛이 안 나요. 그거 뭐 무슨 맛이 나요? 맛있어요. 이게 콩가루가 묻혀져 있어서 일단 그 아주 고소한 콩가루 맛이 강하네라고. 저희 PPL 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맛있습니다. 아무튼 절편인데 씹으면 이게 약간 엿입니다. 엿. 맛있는 엿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또 도라지라 그러니까 건강에 좋겠죠? 네. 노란색 메모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처장님께서 너무 맛있다고 댓글 달아주셨고 여기도 써놓으셨네요. 엿이었다고. 엿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하셨고 투어이브 박미정님께서 언론학교 책을 이번에 다 읽으셨다고. 이게 언제적 책이죠? 언론학교 20주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언론학교 20주년이 이게 2015년인가 우리가 만든 책이에요. 그렇군요. 네, 여기 유명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 2011년에 나온 책인가 보네요. 그래요? 네네네. 예. 야,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다 읽었다고 하시면서 이거 언제 가져가셨죠? 신입회원의 날 때 아마 드렸을 거예요. 네, 박미정님 처음 오셨을 때 드렸을 수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민원연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천국의 숲님께서 MBN 사과방송에 1,000원, 그 다음에 MBN에 대해 입다드 민주당 1,000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황교안 장로 실망스럽네요. 자한당이 언제부터 여러 눈치 보고 살았습니까? KTX 플랫폼에 관용차 끌고 들어가던 기독으로 영입 밀어붙입시다. 자한당의 찬란한 희망 박찬주를 너고 공화당 따위한테 뺏기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분이 굉장히 재밌으시네. 이런 분이 방송을 해야 돼요. 이런 위트. KTX에 관용차 끌고 들어갔다고 난 또 까먹고 있었는데 또 생각나네. 그거 진짜 역대급 사건이었는데. 또 그거 기억나세요? 사드 때는 남의 차 받고 도망갔어요. 다 받고 튀었죠. 맞아요. 우리 황교안 대표가 그런 분이었어요. 기백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살다가 어쩌다니 경향이 어제 오늘 검찰발 단독 기사를 연속으로 내고 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인가 봐요. 저희가 엄청나게 검찰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직진님께서 유시민 이사장님 추천인 만큼 기대가 크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뭐가 추천이라니? 우리 방송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팟빵 홈에 유시민 이사장이 추천하는 팟캐스트 3개가 올라왔는데 그 3개 중에 저희께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거 보고 오셨나 보다 진짜로. 네, 그거 보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확 늘어났죠.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우리 방송을 추천한 거는 확인된 사실이에요? 아니 저기 팟빵에 떠있기 때문에 팟빵이 거짓말할 리는 없겠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유시민 이사장님도 저희 방송을 들으신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몰랐네. 왜냐면은 우리 김원경 차장님께서 얼마 전에 알리려고 나가신 적 있어요. 그때 잘 모르셨거든 우리 방송에 대해서. 그 뒤로 한번 들어보셨나?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님도 듣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님도 듣는 네.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아 좋다.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언제 한번 우리가 섭외하면 와주실지 모르겠네. 그거 시도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안 오실 우리 것 아직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돼요? 네. 아니 참. 아니 그건 그냥 제 예상이에요. 뭐 네. 좋은 뜻으로 하면 또 오시겠죠. 그럼요. 네. 예. 생각의 공간님께서 또 1,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김범경 차장님께서 오전에 다른 회의 일정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는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이런 날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네. 바쁘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바쁘시고 회의도 너무 많으시고 그럴 시점이에요. 연말에 네, 연말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언론계 이슈가 너무 많고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종편 재승인 종편 재승인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또 처장님께서 요새 각 이슈별로 각 분야별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워낙 바쁘셔서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미디어 탈곡기 가끔 제가 나와서 진행하더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떠나지 마시고. 근데 뭐 전월진 톡쇼 제2에 나온 셀럽이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집 자기 독점하고 있다고 너무 자기 말은 편집 안 할 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셀럽이라니요. 네, 우리 민원연 셀럽 면 안 되는 셀럽. 네. 셀럽 2명 있는데 2명 중에 1명이 진행하는 거니까. 미치겠네 지금. 편집 안 할 것 같은데. 편집해 주세요. 내일 또 김경래 최강 시사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남다르다. 김경래 최강 시사 우리 조선의 활동가도 갔다 왔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난 처음이야. 네. 아무튼간에. 제가 앞으로 가끔 진행하게 되더라도 애정을 갖고 끝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진수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타임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